예, 안녕하십니까. 예, 월요일 4시 이 강동서 마치고 이제 입학을 좀 하는데요. 음, 제가 또 8시, 7시 50분에 이 스피스 마키아벨리가 있어서 이게 사실은 좀 내용이 좀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늘 강동서에서는 너무 잡다한 뉴스를 좀 많이 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 시간에서는 이 최대집 회장 등판과 연동형 비례표 문제 요것만 좀 두 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자에 이 최대집에 대한 이 견제하는 기사들이 중앙일보와 시사저널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역시 윤석열 어용 매체들이 최대집 등판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오후에 이 윤석열 어용 매체인 중앙일보와 시사저널이 동시에 기사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요것들이 지금 믿는 구석이 MZ 세대 전공이 싸움을 두려워하며 주저하는 요 MZ 세대 요 전공의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막아볼 수 있다. 요걸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 대표에 대한 이제 우려들을 막 전달을 하는데 최대집 구속 각오하고 투쟁할 것. 그러니까 어제 의사협회 아마 총회에서 이 이필수 회장단이 이 전직 회장인 최대집 회장을 초청해서 같이 싸우자고 제안했고 이제 최대집 회장이 그에 대해서 화답을 한 걸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파업이 현실화될지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의협보다는 전공이나 의대상 같은 MZ 의료인 젊은 겁 많은 의사들이 결국 윤석열이 무서워서 못하지 않겠냐 지금 그거 기대하는 겁니다. 요 어용 언론들은. 자 근데 자꾸 이제 파업만 얘기를 하는데 파업이 중요할까요? 이 싸움에서? 자, 최대리 회장은 2020년도에 문재인 정권 때 파업 투쟁으로 밀고 가려다가 결국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 파업을 세게 못 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용 언론들이 믿고 있는 겁 많은 기회주의 의사들. 이 파업으로 버텼을 때 의사들 당장 이 수익이 줄어들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의사들 같은 경우 감옥 가는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의사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최대한 실력을 보여주고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협상을 이끌어낸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협상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2020년 9월 4일 이 문제예요. 지금 이게 지금까지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때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등을 같이 논의하기로 협의가 돼 있는데 윤석열이가 이거를 무작정 파기하고 밀어붙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협상의 당사자인 최대집 회장이 등판하게 됐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요 윤석열 어용 언론들은 의사들이 특히 젊은 의사들이 결국 파업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싶어하는 거겠죠. 자 전례가 있는 만큼 전공의들이 선뜻 나서기엔 조심스러울 거. 투쟁 경험 있는 의사 B 씨는 결과가 엉망일 것이 보듯 뻔한 누구나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전공의 씨는 과거 의학과 어긋났던 경험이 있지만 현재 정부의 추진 방식이나 전공 의대생이나 반감 중에 그러니까 실제 지금 의사들은 지금 이거 분개하고 분노하고 이거 심각하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젊은 기회주자들을 지금 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쪽에서는. 제일 걱정하는 것은 김희연 의학 홍보이사 2020년 사태일 텐데 전공이나 의대생을 집단 운동에 앞세울 생각은 없다. 전공의가 파업 주축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다만 의협고위 관계자는 대전협이나 의대생들은 의협 뜻에 따르기로 했다. 자 한마디로 지금 윤석열 정권하고 어용 언론들은 의사들의 이 파업에 대해서 이제 예의주시하는데 최대집 회장은 분명히 자기 회장 때도 파업으로 승부를 걸지 않았습니다. 파업을 할 것처럼 해서 이 협상을 끌어낸 부분은 의사 조직은 파업으로 승부하기에는 적합한 조직이 아니다. 예. 이 어용 언론들이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요. 국민 여론에서 그걸로 이겨본 적도 없고 특히 이 겁 많은 의사들이 거기에 겁먹고 다 후퇴하기 때문에 파업은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최대 회장 성명서를 보면
사실 전술 전략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전술 전략이 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체결한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관련 의정 합의, 요거를 윤석열이가 완전 짓밟아 버렸다. 자, 이런 이제 절차 얘기가 나오는 거고, 2020년 9.4 의정 합의는 사회적 갈등 속에 대화와 논의를 통해 이뤄낸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재인 케어와 함께 이거를 만들어낸 게 어찌 보면 최대리 회장의 성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막가파식의 투쟁은 하지 않는다. 뭐 최대리 회장이 보수에서 정치사회 운동할 때는 무차별적으로 막가파로 투쟁할 때가 있는데 의사협회 가서 하지 않는 이유는 의사들의 투쟁력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봐요. 제대로 싸우기에는 의사들이 가진 게 너무 많고 약점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투쟁력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다른 의사협회 관계자들과 큰 차이가 있는데, 대놓고 윤석열 정부에게 이제 이 승부를 거는 거죠. 윤석열 정부에게 묻겠다. 지금 현 정부는 대한민국 합법 정부냐, 상습 사기꾼 집단이냐,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지난 문재인 정부라 하더라도 합법적 선거에 선출된 대한민국 정부는 그 계속성을 이어가야 된다. 자, 9.4 의정 합의 파기 응징 총궐기 투쟁은 전국 의사 총파업, 범사회적 대정부 투쟁 등 우리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면적으로 즉각 전개되하고 우리가 모두 죽더라도 승리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지금 답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현 정부의 일방적 9.4 의정 합의 파기 왔다 이제 이러면은 밀릴 것도 없다. 이제 정부와의 범의료계적, 범사회적 투쟁. 자꾸 범사회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범사회적 대정부 투쟁 등등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이 점에서 의사들이끼리 뭉쳐서 파업하고 으쌰으쌰 하는 게 과연 이 성공 가능성이 있겠냐, 거기에 대해서 최대 회장은 어렵다고 보는 것 같죠. 자, 이 어용 언론들이 하듯이 의협이 너무 강하게 나가도 실익이 없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의대 정원 확대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 우려하는 정도 의협 부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어용 언론들 막고 싶은데, 이걸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초장에 총파업으로 붙어가지고는 승부가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성명서에 나온 얘기를 보면 단지 이 의사 정원 문제뿐 아니라 이런 정책의 실패,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정책의 실패들이 이런 방식으로 오직 자기들의 정략적 목적으로 합리적인 의사소통 과정 없이 밀어붙이고 있지 않냐. 결국 이거는 의대 정원 늘리는 것뿐이 아니라 지금 외교, 안보, 국방, 경제 모든 문제를 윤석열이 나라 망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걸 전체를 들고 나가서 윤석열 퇴진 투쟁을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의사협회는 어떤 이득이 있냐면은 윤석열을 싫어하는 국민의, 그러니까 윤석열 퇴진을 바라는 국민의 60에서 70%의 귀를 열게 할 수 있거든요. 의사들 정원 반대한다 질러대면요, 국민의 한 70%, 80%, 글쎄, 거의 한 내가 볼 때 90%는 의사들 얘기를 안 들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윤석열의 정책은 바로 이렇게 의대 정원 늘리듯이 오직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서 밀어붙이겠다. 모든 정책이 다 이 모양이고, 그래서 이놈들은 맨날 조작 날조밖에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놈들을 퇴진시키겠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의사 정원을 늘리는 걸 찬성하는 사람이라도 의사들이 모여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네?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이면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쟁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문재인 때랑 했던 거랑 투쟁 방식이 바뀌면서 윤석열을 싫어하는 국민들 70%의 귀를 잡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퇴진 투쟁을 하는 범사회적 제정치 세력, 제사회 세력과 연대를 한다. 그래서 일단 윤석열 퇴진 흐름에 발을 담그고 거기서 흐름을 타는 과정에서 윤석열을 싫어하는 국민들에게 우리 의사들 얘기 들어봐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거는 순식간에 저게 여론이 엎어질 거예요.
저는 의사협회로부터 자료를 많이 받았어요. 의사 정원의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뭐 저도 기본적으로 웬만한 분석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의사 분야의 정통한 뭐 전문가가 아니어도 일정 정도 통계 자료를 분석할 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의사들한테 받은 자료를 볼 때는 지금 소아과니 무슨 산부인과니 그리고 지방이니 의사가 모자라는 보이는 게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인적 분배 그리고 건강보험료 등의 자원적 분배가 똑바로 안 됐기 때문에 자꾸 몰린 거거든요. 돈 많고 편한 직종으로 몰렸고 실제로 필수 의사 인력을 제대로 못 키운 자원 배분에서의 실패입니다, 이게. 이걸 아무리 의사 수를 늘려도 지금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산부인과가 없는 이유는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출산을 하지 않는데 무슨 수로 산부인과가 있습니까? 산부인과 의사를 10,000명을 뽑는다, 이거 10,000명을. 그래 봐야 산부인과 개원해서 한 달에 못 버티는데 어떻게 산부인과가 버티겠냔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이는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의사 쪽수 많이 키워놓으면은 망하더라도 계속 할 거 아니냐 그런 거고 세부적으로 각 과마다의 상황을 판단해 보면 산부인과나 소아과는 의사를 10,000명, 100,000명 늘려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쪽에 자원 배분이 정확히 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윤석열 퇴진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의사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얻을 거라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퇴진을 먼저 주장하고 나서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뭐 다행히 최대주 회장은 의협을 그만두고 일찌감치 촛불 태극기 윤석열 퇴진연대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 보수는 워낙 많이 변절했기 때문에 보수는 뭐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촛불 쪽 이 인사들하고 이제 다 네트워크가 돼 있죠. 예를 들면은 의사협회가 촛불 태극기 윤석열 퇴진 집회에 나와도 되고 의사협회가 단독 집회할 때 촛불 태극기 연사들이 나가줘도 되고 그 집회에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자꾸 파업만 얘기하는데 파업은 마지막일 겁니다. 오히려 의사들이 집회를 지원하고 마이크를 잡고 의사들의 상황을 알리는 광고를 유튜브에 제공하고 뭐 광고비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의사들이 하는 그 병원에 윤석열 퇴진의 정당성 이런 거 막 포스터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윤석열 퇴진 홍보 활동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윤석열 정권을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의사 조직이 원래부터 보수성에 강했던 데이기 때문에 윤석열 지지 기반이었거든요. 그리고 병원이라는 공간이 윤석열 지지층의 거의 유일한 지지층인 노인들이 많이 가는 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윤석열 반대 투쟁이 일어났을 때는 윤석열은 마치 TK 영남 지역이 돌아서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벌어질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최대중 회장의 역할일 거고 이미 이런 사태가 올 거를 뻔히 예측했기 때문에 준비를 다 했어요. 예, 어떻게 싸울지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 끌어 나오고 있는 이 송영길 용해인의 윤석열 퇴진당과 함께 거의 그에 맞먹는 정도의 이 세력이 윤석열 퇴진으로 밀고 갈 수 있는 물론 그거는 최대집 회장의 리더십에 달려 있는데 윤석열로서는 또 하나의 무시무시한 적이 하나 나타나게 된 거죠. 뭐 이번 주 안에 아마 이 최 대표의 역할과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 거고 최대집 회장은 지금 금요일마다 매주 오후 4시 금요일마다 팟빵에 이 보수들의 합창이 나오니까 아마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이 얘기를 최대집 회장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